안녕하십니까. 제3의 길 채널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제3의 길 아마 독자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길버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글을 많이 써주시고 아주 굉장히 막강하신 그런 필진으로서 이제 그 제3의 길 독자들도 아마 익숙하신 분일 겁니다. 이분이 그 글을 써주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원자력 탈원전 문제 그리고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발언을 해주시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좀 중요한 이슈로 서울시 그 베란다 태양광 발전 문제에 대해서 글도 써주시고 끊임없이 자꾸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발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 채널에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길버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길버시입니다. 예,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버님 이제 뭐 글도 저도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서울시 그 미니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그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그 미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 차원에서 지금 시작한 겁니다. 예, 거의 1조 7천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 대부분이 이게 미니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 베란다 63만 호에 그 다음에 주택 15만 호, 건물 22만 호, 총 100만 호에 2022년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임 기간까지죠.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베란다 거치형에 들어가는 서울시 지원금이 2018년에는 와트당 1,400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9년은 여기에 10원이 낮춰진 1,39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500와트 이상 쪽은 이번 2019년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건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거의 한 2,600억에서 7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63만 호에 만약 300와트를 할 경우 한 42만 원이 되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2,600억 정도에 달하게 되고요. 서울시가 지원한 것 외에 구청에서 또 건당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약 평균적으로 1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63만 호에 만약 10만 원이 지원되면 이것도 630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지원금하고 구청 지원금 합치면은 3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주택형 15만 호에도 제가 추산하기로는 한 3천억 정도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조 7천억인데 사실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한 것 외에 그다음에 뭐 그 이벤트 행사로 해가지고 또 지원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거대 규모 사업인데 1조 7천억이라고 그러면은 저기 이제 100만 호라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 가구 중에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저기? 저도 추산해 보지 않았는데 네. 서울시가 지금 뭐 1,000만인이 안 되는데 1,000만 명이 네. 그러면은 뭐 4인 가구라 그러면은 250만 호 그렇죠? 그런데 이거 250만 원 중에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3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30%에서 40%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 보면은 거의 뭐 예. 아파트가 태양광으로 덮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서울시 풍경이 변할 수도 있는 돈도 돈입니다만. 근데 지금 이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하고 난 뒤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올해 2019년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단은 13만 한 5천 호 정도 그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더라고요. 예. 도대체 이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는 어떤 이제 정부로서도 아니 서울시로서도 어쩜 그 이유 명분 그런 게 있을 건데 어떤 겁니까 이게? 명분은 사실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전 하나 줄이기죠. 거창하죠, 거창하기는. 근데 실질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는 거에 원전 하나가 아니라 100분의 1도 못 줄입니다. 이 사업을 해봤자. 그런데 엄청난 그 서울 시민 헬스는 낭비가 되는 거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더 좀 말씀 좀. 예. 근데 이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설치 경사각, 그다음에 설치 방향각, 그다음에 그림자에 의해 가지고 효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설치 경사각은 임의로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그 그렇죠. 방향에 그냥 그 픽스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죠. 방향각은요. 그다음에 경사각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안전 문제와 아래층에 그 엄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사각이 그 가장 최적의 경사각이 효율이 높은 경사각이 한 30에서 35도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70도가 됩니다. 70도가 되게 되면은 그 한 30도를 경우보다 약 한 20%의 정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경사각. 예. 이 방향각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남양 쪽하고 그 동양 쪽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동양으로 가면은 또 약 한 50%가 또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림자에 의해서 또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서울시 아파트랑 많고 또 이제 그 뭐 방향도 전부 다르고 그렇죠. 조건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효과를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예. 아마 나중에 보시면은 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은 저는 그 현재 서울시 아파트 거주민들 중에서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가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 관심이 많으셔서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꼭 설치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그럼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태양광 모듈은 약 한 수명이 한 20년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되는데 20년간 평균 효율이 한 90% 정도 나오는 걸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전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거는 그 직류입니다. 예. DC인데 예.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건 교류입니다. 그렇죠. 예, AC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버터를 통해서 그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버터는 한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예. 이것도 20년간 평균 효율을 한 90% 한 번 교체하는 걸로 보고요. 이렇게 잡았고요. 설치 경사각 음영 뭐 방향에 의해 가지고 효율이 제가 한 30% 떨어진다고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0% 떨어진다는 겁니까?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30%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20년간 총 평균 효율을 계산해 보면 모듈 효율 90%, 인버터 효율 90%, 그 다음에 여기 설치 경사각 방향, 그림자 영향에 의한 효율 하락 30%를 넣었을 때 그러면 한 56.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260W짜리 모듈 하나를 설치하면 실제 발전 능력은 260W가 되는 게 아니라 이 56.7%를 곱한 147W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60W 모듈을 설치했을 때 1년간 생산 가능한 그 전력량은 이렇게 보시면 147W,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하루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3.2시간을 잡았습니다. 3.2시간. 3.2시간밖에 안 됩니까? 예, 서울시가 3.2밖에 안 되는 건 뒤에 제가 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서울시는 도심입니다. 도심이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거 오염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빛의 산란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발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지금 굉장히 적네요. 그 지금 사실 그 목포나 진주 같은 경우는 한 3.8시간 뭐 내지 한 4.0시간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위도가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일사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다가 서울 도심이기 때문에 이게 한 3.2시간밖에 안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60W짜리 모듈 하나를 설치하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약 172kW밖에 안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간 하게 되면은 3,440kW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태양광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이 그러니까 태양광 이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 모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태양광 모듈은 실질적으로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글쎄 그 이야기를 많이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반도체하고 똑같다고. 그렇죠. 구성된 물질도 뭐 똑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에서 그다음에 이게 인곳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곳을 슬라이싱을 합니다. 슬라이싱한 게 이게 웨이퍼죠. 이 웨이퍼를 이제 이 셀로 만드는 겁니다. 이 셀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이게 모듈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듈이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모듈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결정이 있고 다결정이 있는데 이 단결정은 지금 이 인곳 원통형 인곳에서 잘라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결정은 이제 원통에서 나왔던 이렇게 소위 하기엔 이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커팅하고 남는 찌꺼기 같은 것들도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직각으로 만들어 직각 이제 기둥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부산물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결정보다는 단결정이 효율이 높고요. 가격도 좀 비쌉니다. 그 저희들 모듈을 보면은 이 단결정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중간에 이게 다이아몬드 의 흰색 부위가 보이죠. 예. 이렇게 지금 모듈이 돼 있는 것들이 단결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결정은 완전 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제가 그 사진이나 그다음에 직접 보고 그런 것은 거의 다 다결정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서울 시내 베란다에 설치된 건 대부분 거의 한 제가 봐도 95%에서 거의 한 99%가 다결정일 겁니다. 저는 오히려 단결정 모양이 익숙해 처음 본 것 예,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게 단결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쪽으로 잡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단결정을 쓰시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결정,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을 좀 많이 쓰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발전 사업자들은 단결정을 많이 써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시 그 베란다에 설치된 것들은 다결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설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설치하시는 가구주들은 이게 차이도 아시니까 예. 조금 더 싼 쪽으로 설치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뭐 기본적인 건 모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태양광 모듈이 20년간 평균 효율을 90% 잡는다 그랬는데 그 근거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가 메이저 업체로 본다면 LG, 하나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LS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중소업체라 그러면 이제 S에너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S에너지 제품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의 베란다 거치형으로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LG에서 나오는 이게 모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율이 높고 비쌉니다. 그런데 이 모듈을 지금 LG가 보증하는 기간이 10년이고요. 효율을 지금 12년째 됐는데 90%, 그다음에 25년째 된 거 80%를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S에너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LG전자 제품 메뉴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효율을 보면은 자기들께 조금 우수하다고 나와 있죠. 실제로 이럴 겁니다. LG 제품이 좋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1년 차에는 98%, 그 다음에 이제 업계 일반으로 보면 97%, 10년 차 되면 90 이상 자기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업계 일반은 90 이하 되지 않느냐 봅니다. 25년 되는 시기가 이제 80%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20년 평균을 90%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중국산이 많이 쓰인다고 좀 들은 걸로.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쓰이고 있는 그 모듈 한 70%가 사실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고. 그러면 중국산을 가지고 좀 이거 계산을 해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 중국산이 조금 효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중국산들도 좀 요즘 많이 그 효율이 향상이 돼가지고. 큰 격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대부분이 지금 중국산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S에너지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LG나 하나 거보다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중소업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겠죠. 그 다음은 인버터를 보겠습니다.
이 베란다 거치형에 있어 그 인버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버터 효율이 높아야 그렇죠. 사실은 전력 생산이 높게 됩니다. 예, 교류가 사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듈 같은 경우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아, 그런가요? 인버터가 지금 아.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그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은 비싸더라도 좋은 인버터를 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보면은 이게 주로 지금 그 서울시 베란다 거치형에 많이 쓰이는 그 인버터가 지금 한솔 이게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 마이크로 인버터인데 예. 이 보시면 서울시민 햇빛 발전조합 쪽에서 쓰시는 그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예. 최대 효율이 95%, 이게 유로 효율, 유로피안 효율을 94%로 해놨습니다. 그다음 운전 시작 전압이 26볼트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정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최대 효율이라는 것은 최적의 환경에서 부하가 75% 이상일 때 내는 효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베란다 거치형 그 태양광 발전에 있어가 그 인버터의 최대 효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하가 75% 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피안 효율을 따라내는데 이 태양광 모듈의 출력 시간은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75% 부하 부근에서 나타나는 이 최대 효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피안 효율을 계산한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상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베란다 거치형의 인버터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인버터가 사실 그 옥외에 설치가 됩니다. 이게 모듈 뒷면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게 습도에 약하고 주변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인버터가 그러면 저기 사실상 그 옥에 설치. 예, 옥외에 설치가 됩니다. 아. 그 나중에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나타나는데 그때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날씨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맞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인버터는 그래서 고장이 잘 날 수가 있죠. 그러겠네요. 제조기 조건이 아니면은. 그래서 사실 이게 모듈 뒷면에 그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양옆에서 이제 비반에 떨어지게 되면은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수명도 단축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 베란다 거치형의 그 인버터 설치 환경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그 제조업에서 이제 제품의 어떤 내구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태양광에서도 내구성이 이렇게 중요하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진짜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듈이 아무리 효율이 좋게 발전을 한다 그러다도 인버터가 문제 생기면은 전력이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은 이제 아까 그 모듈의 설치 방향하고 경사각에 따라 가지고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자료입니다. 공식적인 자료고. 예, 공식 자료입니다. 이게 어떤 연구 논문에 나오는 자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태양광 시설의 설치 방향, 설치 각도에 따른 계절별 일사 효율 분석표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이 백이 나오는 이 부위를 보시면은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10도, 20도 되는 이 지점이 가장 잘 나오죠. 그리고 경사각을 보시면 30도에서 40도 그죠? 여기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사각이 높아질수록 효율이 쭉쭉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정남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뭐 99가 나오면 쭉 떨어져 가지고 수직으로 90도에서 시에는 55%가 나옵니다.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각에 따라 가지고 태양광 발전율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각 어느 쪽으로 설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 효율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자, 서쪽으로 가 보시면 자, 여기에 30도로 했을 때도 80%, 20% 떨어지게 되죠. 정동쪽으로 가면 더 떨어집니다. 67%가 되죠. 우리 정동쪽이 더 떨어지네요. 예, 여기 보시면 약간 남서양, 남서양이 효율이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동양 쪽의 아파트가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이게 효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저 서울시에 설치된 걸 보면은 동쪽, 동양 쪽 아파트에 설치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서 방향으로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37%밖에 안 되고 정동 방향으로 수직은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베란다에 설치된 경사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전이나 아래층 음영 발생 때문에 70도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70도 수준이 요 수준입니다. 벌써 그 방향각에 의해 가지고 방향각과 그 경사각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래층이나 이런 거나 그런 거 예, 고려해가지고 원하는 각을 낼 수가 없다는 거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거를 최적의 효율이 나오는 30도나 40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람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에 의한 원인이라는 거 뭡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렇죠. 겁니까? 이게 경사각이 70도로 됐을 경우하고 30도로 됐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영향을 하는 게 많게. 그렇겠죠. 그 이게 또 바람 영향뿐만 아니라 이 30도로 하게 되면 아래층에 그림자가 집니다. 사실 70도로 설치해도 그림자가 집니다. 일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경사각을 낮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이게 그 태양광을 뭐 집에다 설치해가지고 전기 얻는다는 컨셉은 참 그 매력적이긴 한데 여러 가지 예, 실제적인 이런 예.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예. 뭐 태양광이 청정 에너지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청정 에너지라기보다는 공짜 에너지로 나와마인드가 예. 나을 것 같은데. 뭐 청정 에너지는 맞습니다. 제가 네. 뭐 제 기본적인 생각은 효율이 좋은 태양광 모듈 설치는 찬성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그 부분도 예.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